시중에 나와 있는 영어 회화책의 90%는 다 기초용이에요.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좀 부자연스러운 표현과 문장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영어 광고를 보니까 하루 10분 영어 공부해서 영어가 과연 늘까요? 이런 광고 문구가 있던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상술에 불과한 것이에요. 나는 최근에 회사에서 몹시 바빠. 자연스럽게 들리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자연스러운 영어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것인가, 아니면은 교과서적인 말투로 영어를 할 것인가에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책을 출간하고 또 인터넷 강의도 론칭하고 이러면서 제 책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또 반응은 어떨지 또 궁금해서 서칭도 하고 또 검색도 해보면서 최근에 한 블로그에서 제 책에 대한 어떤 감상평이랄까? 이런 것을 남겨주신 글을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짧게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제 책에 대해서 못 보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좋았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이 책을 꼭 이 책에 나온 좋은 표현들을 꼭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든다. 이런 말씀도 이제 해주시고, 또 인터넷 강의 샘플 강의를 보면서 아주 허투루 만든 강의가 아니고 정성을 많이 쏟은 강의였다. 이런 식으로 좀 칭찬을 좋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약간은 우려를 해주시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선 난이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EBS 교재에서 교재 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계신가 봐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암기하다가 난이도에 질려서 포기해 버렸는데, 자칫 이 책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도 학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난이도다, 이런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어 회화책의 90%는 다 기초용이에요. 완전 비기너를 타겟으로 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좀 부자연스러운 표현과 문장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오늘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연스럽게 들리세요? 아니면 부자연스럽게 들리세요? 자연스럽게 들리죠? 야, 오늘 저녁이나 같이 할까? 자연스럽게 들리죠?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 치면 이런 느낌을 주는 문장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기초영어 회화책에 너무 많다는 건데, 이런 거죠. 나는 너와 저녁을 같이 먹고 싶어. 너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이런 식의 이제 그러한 것과 똑같은, 영어로 그걸 바꿨을 때 한국말로 그런 느낌을 주는 문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표준적인 교과서적 문장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적 문장. 그런데 기초 레벨에서 내가 보고 매일 듣고 암기하고 하는 것이 그런 문장이 주를 이룬다면 그것이 계속 습관이 되겠죠. 영희야,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니? 자연스럽게 들리세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너 지금 바쁜 거야? 자연스럽게 들리세요? 전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리는 영어를 봤을 때 한국 학습자들이 심리적으로 난이도를 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평소에 많이 접해보지 않은 그런 표현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처음에 스타트할 때 조금 그것이 심리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자연스러운 문장이나 자연스러운 표현이나 구문을 많이 눈에 넣어놔야, 예전에 고영성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영상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사리 그냥 몸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네이티브스러운 것을 많이 넣어놔야 중급으로 올라갈 때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너무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너무 표준적인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과 문장들을 과연 여러분은 그것이 좋다라고 과연 판단하시겠습니까? 라는 걸 저는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저도 옛날부터 그런 의구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수많은 원어민들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다 교재를 일일이 그게 어떤 교재가 됐건 보여주면 뭔가 awkward하다는 거예요, 자꾸. awkward가 뭐냐면 어색하게 들린다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야, 네가 가렴 이런 말 많이 해요? 가렴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낌을 주는 우리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그 정도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들이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어 회화 교재에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역점을 뒀던 것이 자연스럽게 들리느냐,
아니면은 어법에만 맞느냐 이거를 철저하게 제 감과 원어민의 도움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연스러운 건데 그것이 다만 기초학습자들에게는 생소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약간의 우려이기는 해요. 편하지가 않거든요. 뭔가 내가 알던 문법치가 달라. 내가 평소에 쓰던 표현과는 달라. 나는 그냥 조금 이렇게 좀 쉽게 보이는 게 더 편해. 그런 것을 계속 여러분 그런 쪽으로만 계속 생각하시면 앞으로 여러분은 계속 어색한 영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심리적인 그걸 comfort zone, 편안한 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심리적으로 편안한 comfort zone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걸 이겨내시지 않으시고 계속 몇 년을 영어를 이어왔기 때문에 10년째 제자리 걸음인 내 영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영원히 기초 레벨을 벗어나지 못하고 중급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의 난이도는 제가 볼 때는 단어보다는 표현법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아마 난이도를 좀 느끼실 것 같고요. 그것은 제 책이라서 홍보의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자연스러운 영어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것인가 아니면은 교과서적인 말투로 영어를 할 것인가에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한국말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게요. 나는 최근에 회사에서 몹시 바빠. 자연스럽게 들리세요? 전 자연스럽지 않다고 봐요. 거기에서 단어가 잘못됐거나 뭐 이렇게 어법이 잘못됐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몹시라는 부사는 우리가 일상에서 좀처럼 쓰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그냥 어떤 회화책에 몹시라는 단어를 우연찮게 보게 되고 그걸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그냥 많이 쓰는지 안 쓰는지도 잘 모르고 또 부자연스러운지 자연스러운지도 감도 못 잡고 그냥 대충 기초 회화책에 몹시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외우는 거예요. 어떤 뉴요커가. 그리고 서울에 와서 난 지금 몹시 배가 고프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색하게 들리죠? 알아듣는 것이 만약에 우리는 국어의 네이티브잖아요. 한글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통 모국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는 듣죠. 몹시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나 정말 너무 배가 고프거든? 너무라는 말을 쓰거나 이런 말을 써야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자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재호의 영화 100은 좀 더 원어민들이 현지에서 일상을 살면서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법 이런 걸 소개해 두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책을 접할 때 체감 난이도가 조금 느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펀더멘털이 강해야 됩니다. 건물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밑바닥 파운데이션 공사가 잘 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스타트할 때 진입을 좀 힘들더라도 조금 인내심을 가지면은 나중에 좀 더 자연스러운 영어를 하는데 아주 잘했다 싶은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블로그를 좀 읽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분량이 너무 많다. 좀 질려서 나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 어떤 영어 광고를 보니까 하루 10분 영어 공부해서 영어가 과연 늘까요? 이런 광고 문구가 있던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상술에 불과한 것이에요. 조그만 얇은 책으로 그냥 여행 영어 이런 걸 했다고 영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담을 느끼지 않는 어학 학습은 절대 늘 수가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계속 기초에서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영어 문장 어느 정도 공부를 하지 않고 사실 이 김재호 영어회화가 데이 하나가 3페이지 정도거든요. 글자가 좀 작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솔직히. 물론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영어 공부하고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대단한 건데 선생님도 섭하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도 물론 존중합니다. 맞는 말씀인데 다만 하루에 그런 식으로 10분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는 영어 늘리가 만무합니다. 그냥 이런 말밖에 못하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너는 지금 바쁘니? 난 지금 피곤해. 너 저녁에 뭐 먹었니? 이런 말만 하고 그냥 영어 끝내는 거예요. 이런 말은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요즘 여러 가지로 바쁜 일들이 많아. 뭔가 조금 난이도가 느껴지죠. 이렇게 가야지만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정말 인사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영어가. 그거에 사실 김조호 영화 100이 양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 영어를 구사하기에 최소한의 양이라고 저는 봐요. 이것도 소화를 못 시키면 안 됩니다. 그냥 영어를 잘한다는 그 꿈을 꾸시면 안 돼요. 그럴 바에야 그냥 그 기초 여행 영어
이런 정도에 만족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의사 전달 이런 걸 좀 하고 조금은 네이티브스럽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웬만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제 책의 분량은 최소한이라고 저는 봅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만 또 이게 최소한이라고 하면 또 참 그 간격이 느껴져서 참 이 말이 안 통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을 제가 좋은 소리 듣자고 뭐 조금만 봐도 됩니다. 뭐 더 얇은 책으로 조금만 봐도 영어 늘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유튜브 영상이나 제 넌대형 책을 통해서 항상 영어 학습은 스토리를 통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뭐 너무 제 확신에 찬 말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보면은 스몰 토크 같은 경우가 이제 일상 대화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보통 한 대의가 세 개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면의 어떤 한계로 인해서 스몰 토크 하나가 A, B 대화가 몇 개나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딱 그냥 A, B가 하나의 대화, 그리고 A, B가 하나의 대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책이라는 것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사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라인을 두 개를 가져갈 때 대사량은 딱 두 개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두 개의 대사로 가장 스토리의 학습 효과를 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 물론 한계는 있겠죠. 좀 더 긴 글을 읽었을 때 그 긴 호흡으로 어떤 스토리를 공부하면서 건질 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이것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은 장담컨대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떠한 회화책보다 그 스토리 구성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대의 하나를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 대의에 있는 대화문과 이런 걸 자세히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스터디언의 그 여러 가지 댓글 영상에 보면은 미리 학습을 많이 한 사람들이 남긴 댓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예의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학습자들의 조금의 아쉬움 이런 것은 제가 잘 새겨서 다음 책 쓸 때는 잘 참고하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김재호의 영어회화 100 같은 학습서로서의 공부는 꼭 필요한 이유가 어떤 표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혼자서 영어 동화책도 읽을 때 정확하게 이 책을 통해서 그 표현을 공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으로 활용하고 그것이 좀 아쉬운 분들은 뭐 동화를 통한 스토리를 통한 학습을 좀 더 욕심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은 스몰 토크의 어떤 길이의 한계, 길이에서 오는 아쉬움 이런 것을 좀 달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기초 영어 회화책에 있는 그 양으로는 기계적 영어밖에 할 수가 없다.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 뭐 했니? 밥은 먹었니? 나 너무 배가 고파. 철수와 통화는 했니? 이 정도밖에 못해요. 그 다음의 얘기를 절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일단 그거부터 해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다가 계속 3, 4년째 그런 수준에서만 계속 맴돕니다. 그리고 또 1월 달이 되고 12월 달 연말이 되면 또 기초회화책을 사러 서점에 가고 있더라고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vicious cycle,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스타트가 조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겠지만 그 comfort zone, 심리적 편안함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명을 많은 지금 댓글에 있는 사람들도 해주고 있다는 것. 영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책이든 콘텐츠든 옷이건 어떤 상품을 고르는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어떤 책으로 학습해 1년을 하거나 6개월 했을 때 최종 결과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6개월 공부했는데 영어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 책이 어떻다 저 책이 어떻다 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판단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